비록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을 계속하지만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컨셉을 가지고 회사에서는 적어도 10%, 나머지 이제 지금 현재는 그게 늘어나고 한 15%까지 이제 거기다 쏟아고 있는데 80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50년. 50년 동안 거기 했단 말이에요. 변한 게 뭐가요? 빙하는 계속 버티고 있고. 맞짱꽝이라는 얘기지. 맞짱꽝이야. 인간의 노력은 제한이 있죠. 저 온도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보다 보면 좀 우울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그래핀 시대라 그래가지고요. 그래핀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 그래핀이 이게 다이아몬드보다도 뭐 더 강도가 높잖아요.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탄소인데요. 연필 심해에서 자꾸 연필 심을 자꾸 분리하다 보면 나온다는데, 가벼우면서 강도가 너무 강하니까 이 그래핀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이것도 벌써 한 2년 전에 만든 자료인데요. 엊그제 제가 다시 가봤더니 왜 그래핀 시대가 상용화되지 못하는가라는 문제에 그래핀이 인체에 좀 해롭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안 한다는데 가격이 굉장히 싸요,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제는 강도는 엄청나게 강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싸지는, 그리고 가벼워지는 이런 물질들, 그럼 나오면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를 만든다거나, 자전거를 만든다거나, 자동차를 만든다거나, 너무 좋잖아요. 이런 시대가, 이런 또 이제 신소재를 개발하지 않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 아까 전부 다 이게 태양광이라든지 이 탄소 제로인 도시에 대한 얘기고요. 이게 이동수단은 하이퍼루프라 그래가지고, 여기 하이퍼루프, 여기 하이퍼루프입니다. 오늘은 세 분 빼고 다 오신 것 같아요. 네. 항상 9명. 걸어가야지 AI식으로. 아니야, 그래도 그러니까 나 오늘 항상 여기가 오셨구나 이렇게 계산해놨어. 그랬습니까? 그래도 가로수를 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혹시 뭐 다음 주에 종강을 하는데 뭘 그 조금 준비해 오겠다 하시는 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해오면 부담스러워서 안 되고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학기도 강의가 있나요? 다음 학기 똑같은 강의네. 똑같은 강의. 언제 접수해요? 네? 가을 강의에. 가을 9월 달부터. 예. 어쨌든 근데 가을 학기에는 똑같은 강의를 합니까? 예. 근데 저번에 15명 수강생인데 30명 와가지고 15명이 못 들었지 않습니까? 다 납부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마 뭐 다음 학기에는 뭐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도서관에 한번 들러볼 건데 혹시나 도서관에서 혹시나 오픈이 되면 여러분한테 메시지 보내드릴까요? 이 강의 말고. 네. 또 적극적 동의를 하시네. 여하튼, 하이퍼루프라 그래가지고, 이게 교통수단인데요. 이 안을 진공을 만들어요. 이렇게 배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을 진공을 만들어버려서, 그 안에서 열차가 다니니까 저항이 없잖아요. 시속 1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 그럼 그 건축비가 얼마 들냐? 엄청 싸요. 고속도로에 10분의 1. 아까 봤더니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기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또 얼마 안 가서 또 상용화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또 자기 부상 열차로 해가지고요. 레일로 달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상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하이퍼루프. 건축비는 10분의 1밖에 안 들고 속도는 10배가 더 빠르고. 근데 교수님 그 자료는 어디서 나신 거야? 이 자료요? 안 가르쳤길래.
안 가르쳐 드리려고. 아, 이게 인터넷 시험 나와요. 하이퍼루프 나오는데. 그런데 저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네? 한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나고 반사를 쉽잖아요. 왜냐하면 저든지 새로운 것에는 또 거기에 따른 3, 40년 전에 일본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한 게 문서 전달 시스템이거든요. 문서를 여기 서울에서 파이프에다 딱 넣으면 아래가 진공으로 돼갖고 저 부산에 한 몇 초 만에 가는 거야. 호수가 되겠죠, 파이프가. 그 문서 전달 시스템이라고 그걸 일본인이 생각을 해갖고 발명을 해갖고 전시작 실현할까 뭘까 뭐 비슷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설왕설래하는 와중에 인간이 뭘 만들었냐면 데이터 통신을 했잖아요. 문서 프린트해갖고 종이를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저거 타고 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VR, AR 다른 차원의 공간에서 서로 만나요. VR, AR이 돼요. AR이 돼요. 그러니까 아바타끼리 다닌다거나, 근데 이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이제 관념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건데, 사람은 그래도요, 옛날에 비대면 회의하면 정부 청사가 세종으로 가든 상관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은 지금은 전부 다 폰 갖고 비디오 하는 수업도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한 단계만 쫙 하면 이게 타치도 돼요. 촉감도 느껴요. 조만간에 냄새도 느끼고 아니요, 콜 와요. 그렇게 되면 저런 기술이 지금도 나오죠. 개발해볼까 하다가 시들어지는 거야. 지금도 VCR인가 해서 뭘 이렇게 쓰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냄새, 소리, 느낌 다 하는 거. 네. 근데 사람이 채취를 맡고, 물론 채취도 맡죠. 미세한 표정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감을 100% 충족시키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그게 1984라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오는 다음 학기 그게 해설을 하겠지만은 시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간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뇌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왜냐면 다 뇌의 활동이잖아요, 우리가. 기분이 좋은 것도 뇌의 활동이고,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시켜주는 기계를 만들면 되는 거고, 우리의 만족감은 뇌를 충족시키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요즘 텔레비, 이제 충분히 가능한 시절에, 이제 말씀이, 왜냐, 우리 만족감은 어차피 내가 느끼는 하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어도 바람이 불어오는 걸로 느끼도록 만들면 되니까요. 그런 얘기인데, 삭막하죠. 무지 삭막하죠. 텔레비를 보면요, TV를 보면,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온갖 어디든 여행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바닷가에서 아주 지중해를 거니는 풍경을 보여주는데, 눈으로 우리는 딱 시각만 만족시키잖아요. 촉각, 후각,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든 감각은 다 통제되고 딱 시각 하나만 살아있잖아요. 거기 가면 바다 냄새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면서 아주 시원한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촉각 외에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감각이 다 있잖아요. 미각, 거기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이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여행도. 온라인상의 여행은, 랜선 여행은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발달되지만, 지금도 보면 회의도 이렇게 화상회의 가지고 온전한 회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화상회의를 충분히. 그래서 특히 우리 지금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본사를 제주도로 옮기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회의는 CEO들끼리 같은 방에 모여서 찢고 볶고 화도 내고 책상도 엎어가면서 해야 이게 회의가 되는 거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옛날에 나훈아가
컴퓨터를 나는 죽기 살기로 안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시장에 가서 물건을 깎을 때 아줌마 얼마요? 뭐 3천만 깎아 주이소. 이래야 사람 사는 거지. 거기서 할인되는 거 꽁꽁꽁 눌러가지고 배달오고 아 이런 세상 못 살겠다는데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여기도 보면 이성이 아니고 감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감성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화두죠. 화두. 하이퍼루프 이것도 하여튼 이거는 자꾸 기술 발달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건축비가 10분의 1이래요. 아니, 2030, 이거 미래보고서는, 그 세계 미래보고서는 계속 만들어요. 세계 미래보고서를 만드는 게 각국에 다 지부가 있고 세계적으로 취업해서 만드는데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에 관한 얘기인데 아마 한 10%, 20%도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메가트렌드, 아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메가트렌드인데 고령화,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의 도래, 수명 연장, 자원 고갈, 온난화. 진짜 이거 온난화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보면 저기 북극과 남극이 녹고 있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 참 심각한데요. 뭐 이런 얘기고. 이제 건강, 의료. 여기 이제 메가트렌드가 그런 건데 수명 연장에서 영원한 삶으로 인간은 수명의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노화 예방 의학자 롱 클라츠는 연구를 통해 노화 원인이 되는 텔로미어의 축소를 이 빨간색 방지하거나 재충전할 수 있다고 조정한다. 손상된 피부를 지속적으로 재생시켜서 노화된 세포의 축축을 막음으로써 마침내 인간이 1000살까지도 그래서 1000살까지 의사 선생님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장기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 다 어렵죠. DNA가 뭐 수억 개씩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조합하고 이런 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서적을 보니까 피부가 가장 어려웠더라고요. 피부 재생 기술 나왔다고 이게 기록이 되더라고요. 3D 프린터로도 된답니다. 1000살까지 젊게 살기. 그러면 뭐 좀 늙으려면 한 3000살 살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유전자 변형, TMO 많이 봤잖아요. 나노 로봇. 너무 로봇이 적어서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진짜, 이 로봇 가지고 혈관에 침투시켜가지고 치료를 하거나 뭐 병을 진단하거나 하는 나노 로봇, 뭐 이런 거, 머리카락에 몇백 분이 이래라 그랬나요? 이게 세포를 프린트하는 기기를 통해 살아있는 피부 조직을 구축해서 이를 환자에게 직접 이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건데, 환자의 세포를 촉매로 사용함으로써 장기 부족은 물론, 이거 예를 들어서 복제 기술이 발달하면요, 복제 기술이 발달하면 부분적으로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장기 하나를 복제해서 갖다가 쓸 수 있으면, 그죠? 복제 기술이 발달하면, 근데 그 복제 기술이 인간까지는 적용이 안 돼도 아직까지 뭐 일반화되지 못하고 문제가 상당히 있지만, 뭐 우리 동물 가지고는 실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있고,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 서열을 뭐 바꾼다든지 교차든지 해가지고, 이게 유전자 지도를 만들면 사람의 유전자 지도가 해독이 되면 뭐 유전자를 몇십 개, 몇십만 개, 몇백만 개인지 모르지만은 그 유전자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 사람이 몇 살 때쯤 되면 무슨 병이 걸릴 거라는 게 대충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족력이 어떤 집에는 어떤 병이 많고 가족력이 이제 나오면 그래서 몇 살쯤 되면 어떤 병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전자 지도만 살짝 바꿔주면 된다라는 것으로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나오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뭐 귤인데 색깔이 다 틀려. 뭐 수박인데 씨가 없어. 뭐 이런 것들을. 황금쌀. 뭐 고기도 만들어내서 도축을 통해 얻는 육류 외에도 인류는 실험실에서 재배하는 배양육 뭐 이렇게도 만들고 다 이제 이론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게 웨어러블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고 착용하고 다니는 일종의 이제 우리 시계 형식으로 차고 다니는 컴퓨터도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웨어러블 컴퓨터인데 이거 타고 다니면 이제 뭐 고혈압도 진단해주고 다 하잖아요. 뭐 무슨 당뇨도 진단해주고 뭐. 그래서 웨어러블 컴퓨터와 사물 인터넷이 뭐죠? 사물 인터넷이 얘도 인공지능이고 얘도 인공지능이에요. 다 인공지능이라서 서로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이제 퇴근하기 전에 뭐 중앙통제장치에 나 10분 후에 들어간다 그러면 모든 기계들이 알아서 다 온도도 맞추고 뭣도 맞추고 다 맞춰 놓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물 인터넷, 사물과 사물 간에, 물건과 물건 간에 서로 인터넷이 다 연결되는 이런 시대.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온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지식만 늘어나면 어떡하느냐. 러셀의 지혜의 성장에 따르지 않는 지식의 성장 위험하다. 이거 진짜 이것처럼 위험한 거 있겠습니까? 지혜의 성장에 따르지 않는 지식의 성장처럼 문제되는 게 없죠. 아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인간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서 아까도 우리 아까 저기 조지 헨리의 토지 공개념 얘기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그런 게 나와요. 땅은 내 것이니 영영 팔지 말 것이라 너희는 다만 우구하는 자니. 그래서 땅 사고 팔지 말고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는 건데 거기에서 조지 헨리의 토지 공개념이 나오고요. 그 토지 공개념이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구축하려고 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서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름대로 뭐 불경이 되었거든요. 인류에게 제시되었던 이런 우리 고전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자꾸 연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소위 노장의 사상이라든지 저번에 보면 노장의 사상 같은 경우에도 깊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현대 철학 같은 경우에요. 저번에 봤지 않습니까? 노장이나 현대 철학이나 또 뭐 어쨌든 우리 주역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진리로서 다 일맥상통한다는 걸 받고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계적 인간 이게 소위 과학이 극도로 발달된 시대와 어떻게 연결해서 인간의 정체성을 찾아낼 것인가의 문제를 자꾸 대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인터넷이라는 게 이런 거고 그 인간도 인간 대 인간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면요. 초소형화된 스마트폰이 사람이 뇌와 직접 연결된 사회를 상상해보라. 이건 진짜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얘가 뇌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도대체, 뉴스가 뜨는 즉시 뉴스 볼 필요가 없잖아요. 수신 거부 보셨어요? 예? 수신 거부. 핸드폰 없이 살아보기. 자, 인간 인터넷. 그래서 인간이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는 자꾸 이제 인문학을 자꾸 하자는 게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뿐만 아니라 왜까지 알게 되려는 단계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디다가 왜자라는 말을 빨간 글씨로 다시 써놨는데, 이거 왜입니다. 한 학기 동안 한 거요. 계속 이거 했다니까, 이거. 이거 하지 않으면 인문학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다 거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의심해야 되고요. 그게 인문학의 처음인데, 왜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왜?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러니까 엊그제 우울증, 하도 피곤해서 우울증 약을 정신신경과 갔더니 설문지를 보여주는데 설문지가 한 질문이 한 100개도 한 150개 되더라고요. 당신은 슬프십니까? 아닌데요. 뭐 슬플 거는 이제 뭐 굳이 슬프고 뭐 하고 할 게 있나요? 그냥 단순히 피곤할 뿐인데 그랬더니 어저께 의사가 그냥 그러면 뭐 먹던 거나 계속 드셔보시고 다음에 또 옵시다 그러고 말던데, 모든 데 대해서 왜라는 걸, 우리 삶에 대해서도 왜라고 하는 걸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고, 그래서 이거요. 이거 왜가 들어가지 않고 지식만 자꾸 쌓이면요, 너무 위험해지는 거죠. 너무 위험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인디안 나라, 원래 미국의 본토는 인디언들 거잖아요. 그거 뺏어가지고 백인들이 살면서 타 민족들, 타 인종들 못 들어오게 지금 막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다시 기본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 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인류에게 남은 희망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계속 저렇게 검정과 권력으로만 따라가면 미래가 없어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가 컴퓨터에 연결된 뇌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제는 이렇게까지 가버렸죠. 인간도 사고하는 AI, 생태론적 AI가 아닐까? 이거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잠도 자고 꿈도 꾸지만 이것까지도 AI 아닌가? 그죠? 그 차원도 AI일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죠? 뇌라는 것 따로 만들었어. 그건 여기 목사님. 자,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많이 인문학적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도 누군가 만들어 놓은 AI가 아닐까. 이 정도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이제는 메타포, 생각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을 생각하는 거. 이제 메타라는 말이 이제 초월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메타싱크, 메타포, 메타라는 말이 이제 다시 나가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게 왜 고대 시대 동굴에 보면 비행접시가 왜 날아다니느냐 이런 것도 가끔 봤죠. 아주 오래된 동굴에 비행접시가 날아다니는 그림을 그려놔요. 그럼 비행접시는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이고요. 자, 디지털 불멸, 이건 죽지 않는다는 건데, 이거 불멸은 꿈이 아니다. 유발 할라리가 특히 얘기했기 때문에 특히 더 여기 있는 거지 아닙니까? 그죠?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 호모데우스, 이게 뭔가 신이 된 인간. 호모 루덴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사람의 본질이 뭐냐? 놀이하는 인간. 저거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사람 원래 놀라고 재밌게 놀으라고 만들어놨답니다. 하나님이 번창하고 세상을 절개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거 그랬잖아요.
밖에만 나가면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 굳이 먹을 걸 안 챙겨도 되고 뭐 그냥 이런 즐기면서 살은 우리가 지금 수명이 뭐 130세 가고 우리는 평균 연령이 90세 갔다 그러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금도 한 뭐 5, 60세도 안 될 겁니다. 일찍 죽는데 삶의 질적인 수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나을까 우리가 나을까 생각 좀 해봅니다. 우리 어릴 때요, 우리 지금 한 60대, 70년대, 50, 60, 70년대 보면 들에서 일하다 보면 하루해가 너무 길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루해가 너무 길어. 놀다가 아무리 놀아도 해가 안 져. 아무리 일해도 해가 안 져. 그런데 요즘은 뻐가면 해가 너무 없어요. 근데 석양에, 저기 수락산에서 저기 석양을 절기로 잘 올라가는데요. 왜냐면 그 시간이 안 덥기 때문에 한 5시나 6시쯤 올라가면 딱 좋아요. 아주 서늘서늘한 바람이 불고 좀 있으면 해가 넘어가는데 해가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많이 바뀌었지만 이게 살이 있고 이거 해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넘어가는 거 되게 빨라요. 어? 순식간에 홀랑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산에 이게 해가 드디어 산 뒤편으로 질 때 가만히 있다 보면 쭉 내려가는 게 보이잖아요. 보셨죠? 가만히 보면 쭉 내려가요. 오, 저렇게 빨리 넘어갔어? 이것도 이제 물리적인 시간과 이제 상대적인 시간, 너무 재미있으면 이것도 더 빨리 넘어가요. 재미가 없을 때는 천천히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지구가 그만큼 빨리 돌고 있다는 건데, 이거,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들은 문명의 이기는 없지만, 어디 가서 멧돼지 한 마리 잡아오면 저녁 내에 그거 가지고 축제하잖아요.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다 춤추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과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120년 사는 것과 그렇게 60년 사는 거 어떤 거 할래요? 60년 나 때니까요. 훨씬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시골에 있던 사람들, 우리는 사실 축제는 많이 했거든요. 달집도 지었고, 명절 되면 또 이렇게 뭐 무슨 놀이도 많이 하고, 뭐 운동회도 하고, 요즘 자연 속에 사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토지가 어머니다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 땅이 어머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땅에서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모태에서 분리된 것 같아요. 자꾸 땅으로, 그래도 어싱 누가 그러는데 건강하려면 어싱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산에 맨발로 좀 걸어 다니거나 산에 가서 좀 가만히 돗자리 깔고 누워있거나 해보십시오.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고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호모데우스가 됐으니 어떡하, 호모 루덴스, 호모데우스. 이게 좋은 것만 아니겠다. 이 양반의 호모사피엔스 다음에 나온 책이 호모데우스예요. 불매를 바라보는 시선들. 그래서 2045년까지 뇌를 기계에 복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면 뇌를 기계에 복사해가지고 뇌만 쏠랑 빼서 다른 기계 갖다 심어놓으면 그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계에다가 뇌에 침만 갖다 박아놓으면 그게 사람이냐 이제 뭐냐 이거죠. 그것도 아까 저기 5감, 6감을 갖는 컴퓨터 센서 다 만든대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 되는 거냐 이런 얘기인데, 아까 뇌에도 스위치가 있을까? 이런 실험을 다 했습니다.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넣고 스위치를 껐다 켰다 했더니 그 사람이 몰라요. 이런 시험은 참 조금, 이분이 한 실험입니다.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껐다가 켰어요. 몰라요. 본인이 한 5분 있다 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껐다 켠 줄 몰라요. 뭐냐? 우리 뇌라는 것 자체가 뇌과학인데, 이거 그냥 기계일 뿐이다. 이게 기계. 뭐 그렇게 너무 많이 알고 뭐 세상 모두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뇌 스위치 껐다 켰다 해야 돼도 그것도 모르는데, 당신은 그러면 아까처럼 AI가 아니냐 이 말이죠. 자유의지가 있을까? 이것도 아까 짬짜면 얘기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 위대한 문호 게테는 젊은 비롯해 슬픔을 쓸 때 마치 저절로 움직이는 펜을 들고 있는 것처럼 어시없이 마구 써내려갔다고 한다. 이거 도대체 당신 누가 쓰는 거야? 내 머릿속에 누가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이런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죠. 뭐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로봇 시대.
자, 이제 그럼 사람은 누군가? 뭐 이런 얘기인데, 카라마조프 행정가 말하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세상에 와버렸다. 그 사람다움은 무엇이 되어야 사람다움이 되느냐. 자, 인간에게 정의란, 이게 실험됐습니다. 이게 위스콘신 대학의 심리학자 해리 할로라는 사람이 헌금 엄마와 철사 엄마, 이 원숭이한테 여기 철사 엄마가 있고 헌금 엄마가 있어요. 근데 밥은 어디서 나오느냐? 철사 엄마한테서 나와요. 누르면 나오는데 얘가 먹이를 먹을 때는 이 철사 엄마에 가서 먹이를 먹고 놀기는 매일 헌금 엄마한테 놀아요. 그 먹이를 주는 엄마가 아니라 헌금이 부드러운 엄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감성이라 돼, 감성. 먹이가 아니고 감성이라는 얘기를, 이런 실험을 다 해봅니다. 그래서, 의식의 핵심이 감정이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너무 살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나중에 니체가 나중에 수도 없이 떠들었던 얘기입니다. 현대 철학자들이 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감성이에요, 감성. 그러니까 감성 지수도 이제 개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감성을 얼마만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깊이가 달라질 거다. 그래서 사실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당연히 중요하죠. 뭐 다 중요한데 감성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실험에 나오는 얘기, 호기심의 인류학, 호기심이 인류를 키웠다. 이게 이제 나올 때 판도라의 상자 나오는데, 이게 호기심을 제발 좀 가져라, 질문 좀 해라 라는 겁니다. 질문 좀 해라, 호기심 좀 가져라 라는 것이고, 그래야 인간이 인간답다. 이 유인원들도 언어를 배웠지만 사람과 달리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하는 거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 뭘 알아야 질문하지, 질문도. 질문하는 능력,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엊그제 또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시 지었습니다. 목사님 다시 오셨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뭐 남자들만 모여서 우리 담농교회 좀 만들자. 이게 기존 정통 기독교에서 보면 좀 이상한 소리인데 담농교회 만들자. 담농교회. 이 질문하는 교회 좀 만들자.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목사님은 말하는 입만 있으면 되고 성도들은 듣는 귀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만 합니다. 끝없이 그냥 자꾸 주입식으로 하는데 제발 질문 좀 받자.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앞에다가 턱 써붙여 놨더래요. 저 가기 전에. 이것도 가십이니까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좀 이상한 분이에요. 통일교회 누가 전도하니까 첫날 그 얘기를 듣고 통일교회 따라가가지고 2년 동안 있다가 나오는 사람. 통일교회에서 누가 와서 뭔 얘기를 하니까 홀딱해서 그날 따라가서 2년 동안 있다가 나오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집안의 사람인데, 여자분인데, 그분이 뭐 통일교회 한 2년 가보니까 아니더래요. 그래서 나와서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해서 영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이분이 가있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하기 전에 어떤 천사가 두 분, 어떤 여자가 두 분 오더니, 여기 단상에다 물을 떠다 놓더래요. 이게, 그러니까 냉수, 그러니까 이게 식음수를 딱 갖다 떠놓고 가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도 없는데 본인만 본 거야. 좀 이상하죠? 그 양반 거짓말 할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목사님 그 의자 탁자 위에 냉수를 딱 닫아 놓으시던데 앞으로 그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할게 이랬대요. 그래서 좀 사이코처럼 들리잖아요. 그냥 그게. 근데 이제 이 양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해서 이 영이 신령한 영자냐 아니면 우리 숫자로 1, 2, 3, 4, 5, 6, 7, 0이냐고 질문을 했대요. 설교를 하기 전에. 근데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거 하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그러면 좀 이상한. 이런 교회 좀 만들자 이거예요. 제 생각이 이런 교회를 좀 만들자 앞으로는.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전도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난 둘 다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0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저번에 학기 초에 제가 얘기했었습니까? 이게 수학이 인문학이라고, 그죠? 0이라는 숫자가 자연수냐 아니면 인위적인 수냐라고 질문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에, 일본 학생이 그 연구에 갔더니 그런 질문.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가 자연이 준 숫자냐 인간이 만들어낸 숫자냐 너무 좋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질문 안 하죠. 그래서 제발 질문 좀 하자. 질문이요. 그래서 이서진 질문이라는 책 있어요. 저번에 얘기 드렸듯이 차도현 신부가 답변을 했는데 그분도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이병철이가 죽기 전에 쏟아냈던 질문 30개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세상은 왜 이렇게 각복합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가기보다 정말로 힘듭니까? 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요. 질문을 그렇게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좀 초등학생 때 질문하고 건강할 때 질문 좀 하자. 그래서 이게 질문, 호기심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AI가 질문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AI는 이런 거 안 합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겠죠. 자, 그래서 왜를 억압해 왔다. 왜라는 것을 끝없이 억압해 왔다. 그래서 종교와 권력 집단에게 호기심은 그 존재를 구성하는 신념 체계와 가치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인간 본성이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질문하기 시작하면 이거 이제 불온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인데 왜 아버지만 가장해야 돼요? 왜 아버지 마음대로 해야 돼요? 이러면 아버지가 입 벌어도는 놈이. 나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배웠는데 알잖아요. 이게 왜? 지금도 우리는 국가에 사는 일도 자꾸 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왜라는 겁니다. 왜. 신도 통제를 못한대요. 이 질문하는 거는 참 너무 재밌잖아요. 신도 통제 못하는 질문하는 능력. 뭐든지 다 질문해. 그래서 독일 교육이 왜 교육이랍니다. 왜 교육. 질문하고 비판하는 교육, 생태 교육. 그거 안 되잖아요. 자, 아까 이게 뭐 사이비. 호기심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 구조를 갖추지 못하는 사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이것도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학기 수업이 끝났으면 호기심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하는 구조를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누가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독립적으로 안 그러고 남이 하는 생각대로 하려면 독립적인 사람이 안 돼. 텔레비에서 뉴스 할 때 누가 해주는 평만 듣고 그대로 똑같이 하려면 뭐 필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설명력을 갖춘 사람들은 지배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지배자가 별거 아닙니다. 설명하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 스토리를 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보면 통일고 문성명, 허경영, 박태선, 이만희 뭐 다 설명력을 다 나름대로 커다랗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종교 지도자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가 된 사람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게요, 신천지 이만희가요, 1년에 10만 쌍석, 1년에 10만 명씩 세례를 줘요. 기존 교회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신천지 이만희가 10만 명씩 그 세례를 주는데 기존 종교재단은 다 합해도 이 정도가 안 될까? 이거요, 좀 심각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호기심 인류. 그래서 우리가 이 시 조선부터 호기심 억제를 너무 많이 해왔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경제 발전이 됐느냐? 빠른 추적자, 패스트 팔로우. 남을 따라가는 걸로 그냥 남이 한 거 따라만 가면 제일 빠르거든요. 남이 했던 거 따라만 했던 걸로 해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지금부터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제는 호기심으로 가야 됩니다. 왜에 가야 되고, 창의적으로 가야 되고, 우리나라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슬린 그림의 가치,
이 어슬렁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옛날에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면 논팽이 뺏기도 돼요. 이 성실하지 못한 애가 되는데, 진짜 똑똑한 애들은 어슬렁 다니던 애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하잖아요. 백자리들이 짓한 그러니까 개미보다는 배짱이가 훨 낫잖아요, 요즘. 배짱이 나무 그늘 밑에서 노래나 부르는 애들, 요새 노래 잘 부르면 돈 잘 벌어요. 그 개미는 누가 하느냐? 노래 부르는 애들, 그 짐 들고 쫓아다니는 애들이 개미고, 그거 다 그러고 타고 다 배짱이가 되면 그것도 골치 아프지만, 여러분들 기업체 회장이 아침 9시에 출근하는 거 봤어요? 잘 안 하잖아요. 그 어슬렁, 그러니까 기업체 회장쯤 되면 가서 사우나에서 들어 누웠어도 일을 하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멍 때리고 어슬렁거리는 거, 그 애들 좀 어슬렁거린다고 욕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좀. 회장님 잠을 못 자요. 회장님 참. 이해자고 5시에 일어나고. 그 회장들은 그만큼 정신노동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안 그러면 그 회사 유지가 안 되고요. 저는 회사도 좀 다녀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회장의 역량만큼만 회사가 큽니다. 회장의 역량보다 회사가 더 커버리면 부도 나버려요. 역량이 아주 좋으면 많이 끌어올려요. 사실이 그래요.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의 능력만큼 회사를 키웁니다. 그래서, 호기심의 인류와 호기심을 가지라. 이 사람도 호기심으로 시작했다. 뉴턴도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제발 저것 좀 하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이 사람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우리 여기하고 엑스포 투표해가지고 119대 29로 우리가 졌잖아요. 국격이나 뭐 국가 위상 우리가 훨씬 높은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요, 어릴 때부터 인문학 교육을 빡세게 시켰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소위 말해서 왕세자 200명이나 300명 되는 왕세자. 왜 이 친구 장남도 안 해요? 왜 얘가 소위 말해서 후계자가 됐을까? 인문학 공부 되게 빡세게 시켰더라고요, 어머니가요. 참고로 할 만하고. 획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두바이라는 나라가 요즘 뭐 최고 높은 이게 뭐 5성급 호텔, 6성급 호텔인가? 하여튼 이런 도시도 만들고 뭐 하여튼 두바이 뭐 우리 워낙 많이 들어봤는데 자국민은 15%밖에 안 되고 이게요. 인구는 350만밖에 안 됩니다. 7성급 해양 호텔이구나. 온도는 또 얼마나 높아요, 사막지대. 이런 데를 그렇게 발전시키는 거는 오로지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두바이. 그래서 그럼 이 두바이를 누가 따라 하느냐? 아까 방금 그 친구 빈 살만이 따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야, 도시. 뭔 도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도 시작을 해서 벌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라인이라는 빈 살만이라는 친구 전 대단하다라고 알고 뭐 이런 막 도시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보고 이제 세계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 JTBC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하여튼 앞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우리 인간과 로봇의 차이는 창의성, 직관, 메타인지, 이건 메타인지는 인지의 인지를, 생각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과 AI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거의 이제, 뭐 총각 비슷해서 인류의 과제와 희망은 뭘까? 네팔의 자연, 산티아고의 순례길, 들어가세요. 자동 기사 놓칩니다. 인류에게 축복은 널려있다. 다만 그것의 소중함을 모를 뿐. 우리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별입니까? 진짜로 얼마나 아름다운 별입니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새벽 달이 그렇게 붉게 빛나는 걸 처음 알았다고. 어제도 어쨌든 중랑층에 앉아서 밤에 이렇게 달이 지는 거 보니까 또 얼마나 이쁜지. 다 이쁩니다. 다 이뻐요. 그래서
뭐 이게 성경 로마서를 맨 뒤에 써놨는데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다만 그의 뭐 뜻대로 행하는 자,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해놨는데, 아 이걸 우리 목사님이 안 보고 가셨네. 제일 중요한 걸. 로마서 8장 28절을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소명의식, 이게 우리 성경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소명의식이 뭐냐면 내가 그냥 이대로 실존주의처럼 툭 던져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가 불러서 이 세상에 온 거야. 소명, 콜링, 야 와. 그래서 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콜링 당해서 왔기 때문에 너는 여기 와서 뭐 하고 일생을 보낼 건데. 아까 빈둥빈둥 놀더라도 네게 맡기는 의무가 뭔데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우리 학생들도 콜링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와서 뭐하고 살 건데.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재밌게 이거 말고 뭘 할 건데 여기 와서 뭘 할 건데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뭘 할 건데. 그래서 독특하게 나는 나로서 뭘 할 건데. 그래서 꼭 성경적으로 해석 안 한다 하더라도요.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의 목적대로 행하는 자,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냐, 왜 왔으며 나는 그 목적을 달성해서 뭘 해야 할 건데 이것을 끝없이 생각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자꾸 개발해서 나에게 진짜 시 쓰는 능력이 있으면 시도 자꾸 많이 쓰고 또 뭡니까? 나에게 어디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도 개발하고 꼭 공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잘 모르지만 미국 가면 세탁소에 단추 하나 잘 다는 사람이 우리 법대 나와서 뭡니까 이게 뭐 법률 지식 막 딸딸 외우는 사람보다 더 대우받는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가업을 잃기도 하고 이런 사회, 평준화된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어찌되었건 자꾸 이름만 쳐다보고 권력과 돈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콜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이런 시대가 되어야 인류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고쳐놓은 생각이 되게 좋네. 얘도 콜링이 의식이 있어요. 자, 이것으로 또 오늘 수업 마치고요. 다음 주에 해줬던 1시간 수업, 영화 인문학하고 1시간 한 20, 30분 나누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까지 결석한 분은 다음 주에는 결석하지 마십시오. 보니까 2020년에 태어난 내 손자가 2100년을 맞이할 것 같은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2100년에는 그거는 뭐 보면 그건 80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기도하세요. 기도. 기도하라고 다 못해요.